일상의 모든 사건을 다 책과 기록으로 항상 들고 다녀요. 가방에 책 한 30권 하고 일기 한 두세 권은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사춘기가 온 것 같은 해가 기쁠 땐 덥고 화날 땐 추운 어느 날이었다. 운수 좋은 날인데? 인간은 욕망을 추구해야 된다. 하고 싶은 건 하고 살아야 된다. 게임 논술인데? 본인의 관심사는 이렇게 열심히 외운다. 사건경에서 갑자기 나 뭐 갖고 싶어요. 원고지 3장. 공짜는 없지. 이렇게. 어디 놀러 가고 싶어요. 그러면 원고지 3장. 부모가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좀 계산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이랑은 지금 어쨌든 관계는 좋으시고. 네. 그래요. 좋아요.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이제 정말 글의 형태를 가진 완결된 글을 써볼 수 있습니다. 네, 학교 결석하면 체험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제가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네. 네, 저는 앞에서 보셨다시피 일상의 모든 사건을 다 책과 기록으로 연결을 시키는데요. 김장을 했으면 김치 관련 책을 읽고 김장도 직접 김치를 버무려 보고 그리고 그림 그리고 그렇게 하는 편인데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체험 보고서는 제일 좋아하는 그거네. 좋아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걸 이렇게 꼭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저 같은 경우는 이 체험 보고서는 양식을 이제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내용도 저장해 놓습니다. 내용 한 2줄 정도 저장해 놓고 그대로 인쇄해서 선생님 드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체험 보고서를 한 거예요. 이 과거에 냈던 건데 담임 선생님께 부탁해서 복사본을 받은 거예요. 직접 부탁해서 이번에 이제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에 출연하시려고 직접 받으셨구나. 네, 양식은 유지를 하고 그 사이에 빈칸만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채운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직접 여기 제목을 붙이고 사진을 여기다 넣고 여기 질문까지 다 선생님이 인쇄해서 아이한테 주고 내용을 채워봐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래요. 네. 사실 이걸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야 진짜 체험 보고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 불가능하죠. 기대하지도 않아요. 네. 아이가 또 학교에 제출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열심히. 그리고 중요한 건 아이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양식이 어떤 건지 몰라요. 이건 줄 알았어. 몰라요. 엄마가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거지. 애는 모르지.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내라 하니까 내는 거지. 다른 애들 내는 거 슬쩍 봤으면 알 수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분명히 한 2줄 적혔을 텐데. 갈 때마다 질문을 바꿔서 다른 내용으로 그냥 노는 건데 뭘 써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이디어 짜기도 힘들고. 인권이란 무엇인가요? 이거는 스토리가 있어요. 이거 서희초 사건으로 시위가 있어가지고 학교를 자율적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체험 보고서를 제출했던 거예요. 선생님들을 지지한다라는 뜻으로서. 네, 그때 체험 보고서의 내용에 뭔가 선생님한테 힘이 되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랑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인권이 뭘까? 학생 인권은 왜 지켜야 되지? 그러면 선생님의 인권은 어떻게 지킬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고 토론 수업을 좋아요. 어느 반에나 시끄러운 친구가 있거든요. 선생님 힘들게 하는 친구들.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너의 반은 어때? 뭐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반 분위기가 좋아질까? 뭐 이런 이야기 나눠보고 쓴 거예요. 글씨도 너무 잘 썼네요. 글씨는 뭐 그닥.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화담숲에서 놀고 나서 무슨 체험 보고서를 쓰겠어요. 근데 놀았어요 써서 낼 순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한 게 그래 우리는 가을에 대해서 배운 거야. 가을의 특징에 대해서 써보세요 했더니 애가 재밌었나 봐요. 6가지 썼어요. 3가지 쓰랬는데. 그리고 동시를 써보세요 했는데 동시까지. 2개를 썼어요. 2개를 썼어. 근데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를 고민을 해봤거든요. 왜 얘가 이걸 굳이 2개나 썼을까? 왜 이걸 즐겁게 했지? 했더니 학교를 안 간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안 갔다는 사실 자체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이 정도는 쓸 수 있는 거예요. 남들 학교 갈 때 안 가고 놀았으니까. 그러니까 체험학습 보고서는 아이 입장에서 충분히 열심히 쓸 가치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느끼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체험학습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네요. 네. 아이를 설득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제 사실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쯤 되면은 체험학습 보고서라는 거는 대충 써도 되는구나라는 걸 얘가 인지하는 순간 이제 끝나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이었으면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체험학습 보고서 손에 분명 없었을 거예요. 아, 그럴까요? 선생님이 진짜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은데 혼자 조용히 흘리셨나 보다. 네. 이건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네. 사진 자료인데 이건 경주 갔다 와서 쓴 거. 장소별로. 선생님 편집 잘하시네요. 네. 손으로 해도 됩니다. 뭐 퀄리티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자대고 그리는 그럼요. 거예요? 네. 이거는 수원 화성 갔다 와서 이제 방문했던 것. 애가 괜찮았나 보네. 그림을 열심히 그렸네. 네,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재밌게 했어요. 평일에 학교 학원 빠지고 가는 게 포인트예요. 평일에 학교. 네. 내가 체험학습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글 한 편 쓰고. 네. 괜찮지 않아요? 그래. 그렇습니다. 너무 갑자기 공감이 돼가지고 야, 너 학교 빠지는 거야. 체험학습 보고서 10장 쓰자. 왜 안 돼? 되지. 되죠. 10장은 좀 그렇고요. 네, 뭐 평소에 아기 때부터도 이렇게 체험을 하면은 항상 글이나 그림 기록하는 걸 연결을 했어요. 너는 무체험하면 무조건 글과 그림을 해야 돼. 세트야. 그냥 당연한 거야. 체험을 했는데 글 그림을 한다는 거는 뭐야 그거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계곡에서 놀다가 간식 먹다 말고 그날 잡은 미꾸라지로 그림을 또 그렸어요. 그려야 돼? 그렇죠. 이거 집에 가서 잘라서 일기장에 붙여요. 그리고 일기를 쓰는 거죠. 저기 미대 간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아니 미술가로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공연을 본 날인데 그날 비가 왔어요. 제가 공연이나 전시를 보면 항상 수첩을 사줘요. 여행을 가면 항상 독립서점을 검색을 해서 거기서 책을 한 권씩 사주고 그게 항상 세트로 묶여 있어서 세트 활동이에요. 세트를 따로 정해가지고 한번 올려줘야 될 거 세트가 많네요. 그래서 여기 그날 마음에 들어서 산 수첩에다가 일기를 쓴 거예요. 애들한테 뭐 책이나 수첩이나 많이 사주네요. 아낌없이 사주는군요. 네, 다른 건 아낍니다. 다른 건 아끼지만 그건 진짜 절대 안 아낀다는 거죠. 요거는 카페에서 친구를 기다리면서 일기를 썼어요. 심심하니까 일기 써볼까? 그쵸. 이렇게. 네, 이걸 시키려고 일부러 일찍 간 건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좀. 그것까지는 아니고 근데 항상 가방에 있기는 해요. 카페든 어디든 일기라는 건 집에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카페를 가든 산에 가든 여행 가든 항상 쓰는 겁니다. 가방에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가방에 읽을 거리랑 쓸 거리 항상 들고 다녀요. 가방에 책 한 30권하고 일기 한 두세 권은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배낭에. 다니면서 특히 소아과 1시간 기다려야 돼요. 너무 지루해요. 진짜 오래 기다리잖아요. 그쵸. 거기 뽀로로만 계속 나와요. 그렇지. 바보만 들은 거야 얘를? 소아과 가서 심심하니까 그림이라도 그려. 그러면 얘가 지금 스마트폰은 없는 거죠? 이거는 유치원 때예요. 유치원 때? 지금은 있고? 지금은 또 없어요. 지금도 없고? 좋아요. 와, 소아과 갈 때는 항상 책을 가지고 간다. 엄청나게 아프지 않은 이상 기다리면서 대신 저도 저의 책을 읽어요. 각자. 엄마가 또 솔선수범. 엄마는 휴대폰 하면서 애는 그럼 안 되죠. 책을 읽어라. 그럼 반항이 엄청 심하겠죠? 그러니까요. 엄마 되기란 참 힘든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방송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예요. 이거는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일인데 아이가 요 웹툰 팝업 스토어를 가야겠대요. 가야겠어. 네. 그러니까 체험 보고서를 내달래요. 학교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쉽다 내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무슨 논리지 그게. 그래서 학교가 안 되면 학원이라도 빼달라는 거예요. 둘 다 안 된다. 특히 1시간이 비는 날이 있어가지고 빠르게 갔다 왔어요. 학교는 안 빼고? 학교 안 빼고 학원도 안 빼고. 아무것도 안 빼고. 네. 노는 시간을 줄여서. 노는 시간을 줄여서. 가기 싫었거든요, 저는. 가봤자 돈밖에 안 써요. 돈밖에 안 쓰고. 팝업 스토어잖아요. 전시도 아니에요. 그래. 그냥 굿즈만 팔아요. 굿즈만 파는데요. 시간을 예약해서 정해진 시간에만 입장할 수 가야 있고 돼. 막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려요. 그렇겠죠. 저 문화 충격이었어요. 물건만 사는데. 왜 이러지? 이런 거죠. 책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아무튼 가게 됐어요. 가기 싫으니까 조건을 건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어. 그 웹툰이 대체 뭐냐. 난 너한테 웹툰을 허락한 적이 없다. 언제 몰래 봤니? 웹툰을 소개하는 글을 한 편 써와라. 심지어 학원 학교까지 빼면서 거기 가고 싶은 이유가 뭐니? 3가지로 정리해와라. 가기 전에 이 글을 받으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근데 갔다 와서 쓰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앞에는 웹툰에 대한 소개예요. 또 앞에 문장 이따가 소개해 드릴 건데 사춘기가 온 것 같은 해가 기쁠 땐 덥고 화날 땐 추운 어느 날이었다. 그러니까 변덕스러운 날이었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운수 좋은 날인데?
근데 이건 연습시킨 책이 있어요. 뒤에서 소개해드릴게요. 그 앞에는 웹툰을 소개한 부분이고 뒤에는 가야 하는 이유. 3가지? 2가지만 썼더라고요. 자.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 나는 웹툰 작가가 되겠다. 아, 좋네. 2번째, 네. 인간은 욕망을 추구해야 된다. 하고 싶은 건 하고 살아야 된다. 대입 논술인데? 3번째, 네. 이럴 때 아니면 엄마랑 언제 데이트를 하니. 정서까지 건드리는 이런 네. 디테일.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대요. 끝은. 다음에 또 가게 해달래요. 물건도 좀 사야 되고. 네. 돈 많이 쓰고 왔어요. 이 정도 글 쓰면 돈 쓸 수 있죠. 물론 갔다 왔어. 글을 하나 얻었습니다. 돈을 쓰고. 네. 근데 좀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애가 뭐 이제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너 글을 써야 돼. 뭐 해야 돼. 부모가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좀 계산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사실 사랑으로. 저희 아버지가 이러셨어요. 아버지. 아빠 나 뭐 갖고 싶어요. 그러면 원고지 3장. 공짜는 없지. 이렇게 써. 이렇게. 아빠 어디 놀러 가고 싶어요. 그러면 원고지 3장 이렇게 찢어서 주셨어요. 야, 대단하신 분이군요. 진짜 싫었거든요. 너무 싫었지만. 근데 또 그러고 있어요. 저도. 또 그러고 아빠 닮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이하고는 지금 굉장히 지금 유대 관계나 지금 사랑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묻어나지 않나요? 억지로 쓰진 않았어요. 그렇죠. 네. 저는 너무 이거는 좀 이게 억지로 썼으면 티가 나거든요. 맞아. 지금 감동적이야 글이. 억지로 쓴 글은 아니에요. 맞아. 근데 이게 그 전에 연습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괜찮다. 어릴 때부터. 괜찮다. 네. 어딜 갔다 오면 써야 돼. 이게 항상 세트였기 때문에 일단 쓰는 것 자체에는 별로 거부감이 없었고 이제 아이가 컸으니까 양이 좀 늘어나고 좀 구성도 좀 맞춰줄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뭐 해달라 그러면은 해줄 수 있죠. 얼마든지 사랑하니까. 그러나 그래 해줄게 이거보다는 해주는 대신에 너는 이걸 해라.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살아가려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사회 자체가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은 설명문입니다. 네. 자, 이거는 제가 자료를 한 번에 다 준비하기 힘들어서 지인한테 부탁했어요. 친구한테 아들 좀 시켜봐라. 아들까지 컨트롤하는 거예요? 남의 아들까지. 남의 아들까지. 남자친구들이 보통 하나에 빠지면 굉장히 깊이 있게 지식을 탐구해요. 공룡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렇지. 포켓몬 맞아요. 근데 그거의 양이 엄청난데도 암기 수준이 굉장하거든요. 모르는 게 없어. 그걸 글로 만들 수 있어요. 본인의 관심사니까요. 그렇지. 재밌어 하는 거니까. 네. 이 친구는 동물을 좋아해요. 상어에 대해서 써줬어요. 지구에서 가장 큰 동물. 식물 중에는 누가 가장 크고 식물도 동물도 아닌 것 중에는 누가 가장 크다. 논문인데 이거 완전히? 재밌게 썼죠. 근데 제가 주제를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너가 잘 아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줘.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고 머리에 가득 찬 지식을 막 뿜어낸 거죠. 그렇죠. 여기는 또 상어에 대해서 썼어요. 근데 중간에 다른 길로 새요. 그래서 상어를 소개하다가 갑자기 동물을 보호해야 된대요. 근데 이래도 괜찮아요. 그럼요. 이 분량이 엄청나거든요. 어마어마하네. 이거를 그냥 쭉 써내려 간 거예요. 본인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몇 학년이에요? 이 친구 6학년이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 정도 글을 쓴다고요? 네, 훌륭하죠. 우리 성인한테 쓰라 그래도 지금 이거 반도 못 써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의 관심사를 잘 파악해 보시고 그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네, 다음은 초2의 글이 나옵니다. 초2. 초2도 글을 쓰네. 캐치티니핑. 캐치티니핑이 요즘 엄청 유행이거든요. 근데 머릿속에 이 캐릭터가 가득한 거죠. 마치 스머프와 같아요. 개구장이 스머프에 캐릭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 많죠. 특성별로. 그것처럼 티니핑의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100개가 넘어요. 난이도가 있네. 네. 시즌별로 또 종류가 달라요. 2학년이니까 머릿속에서 정돈된 상태로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엄마랑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먼저 그리고. 글씨가 엄마 글씨죠. 엄마가 정리를 하고 정리하고. 이걸 보고 아이가 글을 쓴 거예요. 사실 이게 개요짝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그림으로 연습해서 글을 썼다. 초2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이게 얼마나 유행이냐면 저희 반 학생이에요. 5학년이에요. 5학년. 저한테 이걸 보여줬어요. 다 외웠대요. 노래인가? 네, 노래예요. 다 외웠대요. 그래서 이걸 보고 단어를 이렇게 외워. 주기율표도 금방 외우겠네. 네, 본인의 관심사는 이렇게 열심히 외운다. 그리고 어려도 이렇게 긴 글을 쓸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심사를 최대한 활용하자. 네, 그렇습니다. 훌륭합니다. 다음은 사건경에서 갑자기 좀 거창해 보이지만 별게 아니에요. 이제 아이를
둘 이상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아주 지긋지긋하게 싸우죠. 지긋지긋하게 싸우니까. 네. 이제 뭐 왜 싸웠는지 궁금하지도 않고요. 그냥 싸우는 소리가 귀에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부탁한 거예요. 혹시 둘이 싸우게 되면 각자의 입장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보게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아까 그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글이에요. 그 초등학교. 네, 아까 티니핑 썼던 친구. 티니핑.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고모한테 사탕을 선물을 받았어요. 네, 사탕이 틴 케이스에 들어있는데 굉장히 작은 알갱이였대요. 뚜껑이 잘 안 열리니까 오빠한테 도움을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오빠가 열다가 이걸 팍 쏟아진 거예요. 쏟았겠지. 그래서 그걸 다시 주워 담는데 알갱이가 너무 작으니까 이제 먼지 같은 게 섞였겠대. 동생이 기분이 많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더러운 걸 어떻게 먹어? 씻을 거야 하고 화장실로 가져간 거죠. 오빠가 충격받은 거예요. 사탕을 씻어? 근데 사탕에 색소가 있어서 색소가 다 녹아가지고 흰색 원피스에 줄줄줄. 아이고. 이제 화장실에서 난리가 난 상태를 오빠가 엄마 이리 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일로 바쳤어. 네. 그래서 동생은 오빠가 쏟았잖아. 오빠가 잘못했어. 난 잘못이 없어. 오빠는 아니 실수잖아. 널 도와주려고 했던 거야. 그렇지. 왜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엄마가 중재를 하다가 결국 오빠가 됐어 내 사탕 네가 다 먹어. 자기가 받은 걸 줬어. 네. 그랬는데도 오빠는 화가 안 삭혀지는 거야. 오빠가? 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사탕 뺏겼으니까. 그냥 나 사탕 안 먹어도 괜찮아. 하지만 난 잘못하지 않았어. 그렇지. 난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야. 난 도와주려고 했는데. 네. 근데 엄마는 화가 났죠. 제가 이 글을 읽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스토리가 아주 그려지잖아요. 탄탄하네. 머릿속에. 그래서 막 깔깔대면서 엄마 입장에서도 하나만 써주면 안 되냐. 엄마 입장에서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 방송 잘하라고 이렇게 열심히 도와줬어요. 아이고,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 쳤나 보다. 엄마는 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글씨를 썼는데 이제 엄마의 포인트는 아니 9살이 어떻게 사탕을 물에 씻을 생각을 하냐. 물에 넣으면 녹는데 게다가 원피스가 흰색. 그리고 둘이 싸워. 근데 여기는 시댁이에요. 시댁이야. 그래서 엄마가 화날 만한 포인트가 굉장히 여러 가지죠. 엄마는 굉장히 화가 났다. 네. 그래도 둘을 중재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했다. 내 노력만큼은 알아달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글을 마무리 지었어요. 너무 재밌죠? 엄마도 글을 쓰고. 네. 세상에. 이게 남의 집 일이니까 재밌어요. 사실 제가 이 상황이었더라도 화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귀엽다. 근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추억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매번 쓸 수는 없지만 한 번씩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사건 경위서를 꼭 써봐라. 굉장히 재밌고 부모도 써라. 이게 어디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냐면 이제 책 수업을 할 때 인물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화자를 바꿔서 글쓰기 활동이 있어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각자의 입장에서 써보면 재밌겠다. 그래서 제안을 해본 거고요. 상대방의 입장도 한번 쓸 수가 없나? 그거는 이 상황에서는 힘들어요. 이 상황은 힘드네. 감정이입이 안 되죠. 안 되네. 네, 여기에 주된 내용은 나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오빠보다 잘 써서 엄마가 내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게 핵심이거든요. 상대 입장이 될 수 없습니다. 네, 좋아요. 네, 다음은 반성문. 네, 자 반성문. 네, 한숨이 나와요. 네, 반성문. 네. 저한테 욕을 쓰다 걸렸어요. 뭐 다 쓰니까 애들. 다 쓰죠. 네, 학원에 오는 학생들도 욕 많이 써요. 욕은 기본이죠. 네. 그들의 문화예요, 욕은. 네. 또래 문화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럼요. 하지만 내 귀에 들리면 안 되죠. 그래서 너가 친구들이랑 쓰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 컨트롤을 하겠냐. 내가 보이지 않는 데서는 모르겠다 나는. 내 귀에 안 들리게 하고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라. 어른 앞에선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사람이 저급해 보이는지 너도 크면 알게 될 텐데 지금 네가 흑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것만 알아둬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좋아요. 네, 이날은 제가 진짜 화나면 말을 길게 안 해요. 그래서 반성문 써. 네가 뭘 잘못했는지 써와. 그냥 한마디만 하고 써온 글입니다. 세상에. 굉장히 보니까 뭔가 논리적으로 쓴 것 같아. 얘는 이제 차가운 뇌를 갖게 된 거겠지 이 상황에서. 더 이상 혼나면 안 되니까 엄마가 말이 줄어들었으니까요. 네. 심각함을 느꼈죠. 두 번째 사건은 주차장에다가 낙서를 한 거예요. 바퀴가 더 이상 굴러가지 않게끔 이제 놓아두는 돌이 있어요. 거기다가 매직으로 낙서를 했더라고요. 걸렸어요. 걸렸어. 저 너무 충격받았어요. 대체 왜 거기다가? 창의적인데?
대체 왜 낙서를 무슨 생각으로 그랬어?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동네 창피하다. 어쩌자고 이러니. 그 돌을 이렇게 예쁘게 네. 꾸미고 싶었던 거 아닐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얘가 전혀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왜 엄마 놀이터 가면 낙서 되게 많아요. 왜? 여기저기 다 있잖아요. 벽에도 엄청 많아요. 화장실에도 많고. 왜 나만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법 조항을 검색해요. 뭐 손괴죄 막 나와. 네. 손괴죄 나옵니다 지금. 네. 법 조항을 검색해가지고 자 너희가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용서를 받지만 사실은 범법행위야. 그렇지. 그거 되게 심각한 일이야. 너 감옥 간다. 네가 안 가면 내가 가야 돼. 이러면서 이거를 베껴 쓰게 했어요. 버린 거죠. 손괴죄를 베껴 써라. 네, 법조항을 모조리 베껴 쓰게 했는데 거의 한 2,400자 정도 썼나 봐요. 네, 버리죠. 네. 벌을 줬네요. 벌로 쓰게 하고 괜찮은 벌인 것 같긴 한데 예. 해외에 나가서 얼마나 문화재 낙서를 하고 기사도 여러 장 찾아서 읽히고 아주 수업을 했어요. 아주 그냥 철저하게. 아이랑은 지금 어쨌든 관계는 좋으시고. 네. 그래요. 계속 물어보게 되네. 네.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죠. 네. 너무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이거는 PD님이 저한테 교과서 활용법에 대해서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학교 공부를 따로 봐주진 않거든요. 그렇지. 다 스스로 해가도록 하는데 비문학 도서를 제가 요약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그거가 교과서를 활용하는 방법과도 맞닿아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비문학 도서는 목차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목차와 소제목을 옮겨 쓰고요. 중간에 3줄 정도 비워두게 했어요. 그래서 한 챕터를 읽을 때마다 3줄로 요약해서 쓰기. 그래서 이제 한 권을 다 읽게끔. 요거를 해본 적 있는 거 아니면 이번 기회에 한번 시켜본 거예요? 해본 적이 있는 거예요. 해본 적이 있다. 네. 저희 아이도 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네네네. 학원에서 수업하는 도서를 제대로 읽어가는지 늘 확인을 해야 해요. 그렇죠? 읽어가는지를 학원에서 확인하잖아요. 제가 먼저 확인을 해야죠. 먼저 확인을 하시는구나. 네. 근데 이제 표지만 봐도 아이가 100% 이해하기 힘들겠다 싶은 책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 제가 쉬는 날 따로 이렇게 챙겨요. 그럼 어떻게 확인해요? 그걸 그냥 구두로? 네. 말로? 아무 페이지나 열어서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거는 그런 정도로는 이해를 못 하겠다 싶어서 요약을 시키면서 모르는 부분 옆에서 설명을 해주고 했던 내용입니다. 네네. 자, 이게 목차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책을 쓸 때 목차를 먼저 설정을 해두고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차를 이해하는 게 그 책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흐름을 먼저 이해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채워가는 게 학습을 할 때 훨씬 쉬운 방법이고요. 이걸 교과서에도 적용시킬 수 있어요. 사실 내신 공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내신 준비하는 거랑도 이제 관련성이 있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시험 공부를 하라고 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단어부터 외워요. 그렇죠. 지엽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큰 그림을 항상 먼저 봐야 해요. 뼈대와 구조를 먼저 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과서를 학습할 때는 단원별 학습 목표를 항상 확인을 하고 거기서 추구하는 활동이 있어요. 이 단원에서 꼭 해결해야 하는 활동. 그걸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답을 써내려 나가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필기했던 내용을 거기에 보완해서 단권화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중등 내신 준비 학원을 보면 단권화 작업을 선생님이 해주시죠. 다 해주죠. 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본인이 해야지. 네, 스스로 해야 돼요. 그래야 내게 되지. 네. 그래서 그런 준비 과정을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준비시킬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과목 한 과목당 단권화 시켜가지고 그다 쭉쭉 정리하면서 자기가 결론은 일상의 모든 것을 읽기 쓰기와 연결을 시켜라. 일상의 모든 거를 읽기 쓰기랑. 그러면 글감 찾기가 쉬워져요. 어디서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글감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이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의 완성도보다는 자주 쓰는 거, 가볍게 쓰는 거, 기록하는 아이로 키우는 게 목표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록의 습관이 글쓰기 실력 향상하는 데 기본이 됩니다. 내가 기록해 놓은 걸 보고 다시 읽으면서 생각을 정리를 하고요. 그렇죠? 생각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록의 효용에 대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끔 도와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기록을 해두면은 나중에 그게 다 또 글감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좋아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 써와 했을 때 네 금방 쓸게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금방 써줄게. 출력이 금방 되는 거지. 그렇죠. 길지 않아도 엄청나게 잘 쓴 글이 아니더라도 쓸 수 있는 아이가 된다는 거. 여기까지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었고요. 네네. 학원 활용법 설명드릴게요. 학원 활용법. 네. 예. 대부분 보내고 계실 거예요. 학원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학원에서 얻을 수 있는 건 형식적인 부분이에요. 네, 문장에 문법적인 오류가 없는지,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어서 쓰는지, 그리고 문장 간의 관계가 좀 매끄러운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거고 네. 사실 내용은 아이의 생각이 커져야 같이 풍부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학원에서 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조심스러운 건 학원에서 특정 견해를 배우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너의 생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까지가 학원의 역할이고 생각은 스스로 부모님과 그래서 깊이를 더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뭔들 쉽겠어요?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우면 다 하죠. 네, 다음은 재원생 기준의 학원 활용법이에요. 저희 기파학문회원 재원생들이요. 우리 학원 다니는 애들. 예. 저희는 격주로 글쓰기 과제가 나가고 있어요. 안 해와요. 해와야 그 다음에 뭘 하죠. 안 해와요. 안 해오지. 네,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정규 평가를 보다 보니까 그 성적을 향상시키는 거에 포커스를 두다 보면 글쓰기가 좀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죠. 거지. 네. 정규 평가야 시험이니까 당장 시험이니까 잘 보려고 어떤 공부를 좀 해. 네. 근데 글쓰기는 뭐 하기 싫지 뭐. 일단 해와야 다음 단계가 가능하다. 그렇지. 네, 그래서 격주에 한 번이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한 달에 2번. 네, 과제를 해오면 첨삭을 해줘요. 근데 매주 첨삭의 내용이 같은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제가 화가 나죠. 한 번은 협박을 쓴 적도 있어요. 변화가 없는 거지, 얘가. 네, 첨삭의 내용을 읽지를 않는 거죠. 그렇지, 보지도 않는 거지. 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내가 같은 내용의 첨삭을 쓰게 만들면 이제 난 네 건 첨삭 안 하겠다. 그렇지. 근데 첨삭 내용이 반영이 돼서 다시 써야 그게 향상이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게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첨삭을 받는 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첨삭을 선생님이 해봐야 애들은 안 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제가. 네. 그리고 격월로 2달에 한 번씩 학원에 와서 고쳐쓰기 클리닉을 받을 수 있어요. 활용하시는 분이 많이 없거든요. 아이들 학원 스케줄이 빡빡해서 너무 빡빡하니까. 오기가 힘들기도 하고 정기평가 클리닉 해야 되니까 글쓰기 클리닉까지는 잘 못 챙기시기도 하고. 당장 정기평가 클리닉 해야 되는데 글쓰기 클리닉까지 간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많이 활용을 못 하시는데 이제 여유가 있으시면 활용해 보시라고 알려드리고요. 5번째는 관련 도서와 체험으로 배경 지식을 확장해 보자. 그건 제가 몇 가지 가져왔어요. 배경 지식이 아이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저희가 단편 소설 수업을 하다 보니까 배경 지식 설명이 많이 필요하고 또 많이 해주기도 해요. 다 몰라? 다 모르는 거죠, 애들이. 네. 설명을 해주는데 황순원 문학촌 화랑 단계에서 소나기 배울 때 주말에 한번 갔다 오시면 가깝기도 하고요. 좋을 것 같고 김유정 문학촌 화랑에서 동백꽃 배워요. 네, 그리고 원화 단계에서는 메밀꽃 필 무렵 배울 때 이제 이효성 문학관 그건 메밀꽃 필 때 가면 진짜 예쁘거든요. 9월에. 네, 그래서 나들이 겸 체험학습 겸 해서 이렇게 다녀보시면 아이들 학습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갈 곳이 많이 생겼네요, 지금. 그렇죠? 이런 데 가면은 이런 작품들도 관심 있게 읽게 되고 여기에 나오는 어휘나 이런 것들도 자기가 알고 싶어질 수 있다. 네.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수업 중에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첨삭을 해도 안 읽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학기별로 나름대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중인데 이번 학기에는 첨삭의 양을 좀 줄이고 차라리 글을 쓸 때 가이드를 좀 구체적으로 줘보자. 가이드 줘보자. 네,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화랑 단계 가이드를 준 내용이에요. 아이들이 그냥 써 이러면은 제대로 글이 안 나오니까 조건을 좀 주면서 유도를 좀 해주겠다. 그렇죠. 조건 1과 2는 교재에 있는 조건이고요. 사실 이 조건을 해석을 못해요, 아이들이. 못하죠. 그래서 그 조건을 어떻게 글에서 풀어낼 건지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가이드를 준 거죠. 그래서 이 두꺼운 글씨는 베껴 써도 좋아. 하지만 너만의 문장으로 쓰면 더 좋고 거기에 추가적인 문장은 너희가 붙여서 써야 돼. 여기에 몇 문장 이상 써라 라고 가이드를 줬어요. 그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 뼈대에 대한 힌트를 좀 제공해 준 거기 때문에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잡아줄 수 있겠네요. 형식이라도 익혀라.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글쓰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우리 글쓰기 센터 네. 있어요. 네. 격주로 글쓰기 과제가 나가다 보니까 네.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글을 또 잘 쓰고 네. 싶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예. 그렇죠. 글쓰기 센터가 있는데 아직 이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6개월 과정인데 2달씩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6개월을 다 듣고 다시 6개월 또 들어도 돼요. 반복해도 되고. 네, 왜냐하면 주제가 같은 거지 그 안에서 본인이 써나가는 글은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반복하면. 그래서 기초 단계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기본 단계에서는 감상문, 설명문, 논설문 그리고 심화 단계에서는 관찰문과 수필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 저자분이 직접 나와서 인터뷰한 영상이 있어요. 네, 우리 호플TV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영상을 참고하셔서 내용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건 제가 너무 좋아서 가져왔어요. 네. 네, 이게 글쓰기 센터에서 아이들이 쓴 글로 만든 문집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거 되게 뿌듯하거든요. 학원 가면 볼 수 있는데, 네. 이 애들이 썼나 싶을 정도의, 네.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썼지? 근데 벌써 3권이나 나왔더라고요. 네, 3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벌써. 네. 예. 그래서 네.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아이들에게 추억이 될 수 있어요. 크게 글쓰기 실력이 늘지 않더라도 네.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것만으로도 꽤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다. 자기가 한 편의 글을 이렇게 써서 또 이게 문집까지 만들었다는 이 경험 자체가 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거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좋아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추천도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글감을 일상에서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시로 쓸 수 있는 거. 예. 그래서 추천도서는 많지 않아요. 네네. 겹치기도 하고요. 네. 지난번에 소개했던 책이에요. 이거는 이야기를 읽고 한 문장을 따라 쓰고 세 문장을 붙여서 쓰는 거예요. 이거는 독후감을 쓸 때 이 형식에 익숙해진다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읽고 거기에 있는 문장을 따서 똑같이 쓰고 네. 그 밑에는 자기가 덧붙여서 쓰는 거군요. 네, 예, 덧붙여서 쓰는 내용도 네. 질문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답을 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 그 네 문장을 모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도 시작할 수 있는 활동이고요. 요거 아까 제가 날씨 쓴 문장 보고 소개해드린다고 했던 책이에요. 일기 쓰기 재미사전이란 책인데요. 네. 제가 정말 활용을 잘했어요. 월별로 또는 날씨별로 기분별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처음엔 베껴 쓰기를 시켰거든요. 오늘 10월이니까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한번 베껴서 써봐. 어릴 때는 이렇게 베껴 쓰더니 이제 크니까 자기 나름대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네, 책도 활용도가 책이네요. 높습니다. 그리고 요거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건데 네네네. 책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네. 글도 짧고 쉬워요. 그래서 아이들 눈에도 글의 형식이 한눈에 보여요. 설명문이나 논설문의 형식적인 부분을 배우기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이거랑 연계해서 나만의 설명글을 써보기 활동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래요. 오늘도 준비를 또 엄청 많이 해오셨고 우리 선생님이 했던 걸 우리 학부모님들이 따라 하려고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얻을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한두 가지만 좀 한번 시도를 해봐도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봤다는 거에 의의를 두셔도 되고요. 그럼요. 네. 실제로 또 아이와 함께 해본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제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봐라가 아니고 다 해보셨던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애들이 잘 따라오진 않죠. 그래도 오늘 공부한 내용이죠. 이 내용들을 잘 메모해 놨다가 아이들한테 한두 가지씩 이렇게 주면은 진짜 아까 병원 갈 때 멍 때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거 없으니까 휴대폰 주고 그냥 휴대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때 책 가져가게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쓰기가 뭐 별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아이들한테 문자 메시지로 보낼 법한 이야기들을 포스트잇에 남겨주는 것부터 그거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맞아요. 손글씨에 익숙해지는 활동. 그래서 그런 메모를 주고받는 것부터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작가를 키우자는 것도 아니고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사고력 훈련이기 때문에 글을 이렇게 조금씩 메모를 쓰면서 확장해가는 것이 따로 내력 학습을 하지 않아도 글을 읽는 능력 자체를 키워주는 그건 궁극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선생님 오늘 하여튼 또 고생 많으셨고 네, 너무 좋은 내용 우리 학부모님들이 뭐 두세 번 돌려가면서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